눈물이 이지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번잡한 식당 안에서 매니저의 입에서 나온 해고라는 말은 망치처럼 그녀의 가슴을 내리쳤다. 이미 흔들리던 세상의 마지막 충격이었다. 매니저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사내 규정 위반, 승인되지 않은 결제. 단지 굶주린 노인을 위해 자신이 받은 팁으로 15,000원의 식사값을 대신 지불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잔인했다. 끌려나가며 유니폼까지 벗겨져야 했다. 동료와 손님들의 시선이 그녀의 등을 태웠다. 작은 친절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셈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날 그녀가 도운 남자가 결코 평범한 노숙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다음날 돌아왔을 때 이지은의 인생만이 아니라 그녀를 버린 수백억 원대의 대기업의 기초까지 흔들리리라는 것을. 새벽 5시, 휴대폰 알람은 단순한 종소리가 아니라 귀를 찢는 듯한 전자음이었다. 좁은 원룸 벽을 울리며 울부짖듯 퍼져나왔다. 이지은은 잠시 그대로 누워 있었다. 허리를 찌르는 묵직한 통증은 어제 12시간 근무가 남긴 흔적이었다. 방 안에는 식어버린 커피 냄새와 7살 아들 민호의 세탁 세제에서 풍겨나오는 은은한 라벤더 향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세상은 끝없는 피로와 사랑이 반복되는 교향곡 같았다. 차가운 장판에 맨발을 디디며 일어섰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건 민호의 메마른 기침 소리였다. 그의 천식은 늘 그들과 함께하는 불청객이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왔다. 침대 옆에는 응급실을 다녀온 뒤 어렵게 마련한 새 네뷸라이저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빚더미 위에 세워진 플라스틱 기념비 같았다. 29의 나이. 그러나 이런 아침이면 그녀는 100살은 된 것처럼 느껴졌다. 욕실 거울 속에 비친 건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얼굴이었다. 한때 빛나던 눈빛은 근심에 둘러싸였고 자랑이던 머리카락은 늘 당겨 묶은 단정한 포니테일일 뿐이었다. 그녀의 일터는 강남에 있는 체인 레스토랑 골든 스푼. 대기업 한성푸드가 운영하는 중급 식당이었다. 화려하지도 자랑스럽지도 않았지만 집세를 내고 민호의 약값을 겨우 감당하게 해주는 유일한 곳이었다. 유니폼은 칙칙한 폴리에스터 원피스. 몇 번을 세탁해도 튀김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다. 단추를 채우며 하루의 체크리스트를 머릿속으로 읊었다. 민호를 맡길 보육교사 박 여사님께 데려다 주기. 출근길에 제발 교통체증이 없기를 기도하기. 오늘 수요일이라 점심 특선은 김치찌개라는 것 기억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지점장 권미숙의 눈밖에 나지 않기. 권미숙. 클립보드와 스톱워치를 동시에 들고 다니는 여자. 그녀에게 손님은 사람이 아니라 주문표였고 직원은 팀이 아니라 노동 단위였다. 모든 게 수치였다. 테이블 회전율, 1인당 평균 주문액, 추가 사이드 판매율. 친절 같은 건 오래전에 공식에서 지워버렸다. 이지은 3분 늦었네. 회사가 흡수해야 할 비생산적인 180초.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이지은은 마른 토스트 한 조각을 삼키고 아직 자고 있는 민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어, 민호야. 엄마가 많이 사랑해 작은 쪽지와 주스 한 컵을 두고 새벽 찬 공기가 도는 서울 거리를 나섰다. 골든스푼에 도착했을 때 이미 가게 안은 분주했다. 주방에서는 베이컨이 지글거렸고 설거지통에서는 접시들이 쏟아져 나왔다. 다른 아침 근무 웨이트리스들은 바쁘게 뛰어다니며 웃음을 흉내내고 있었다. 아침 인사도 못하겠다, 지은아. 동료 종업원 수진이 커피잔을 쟁반에 올리며 말했다.
오늘 권 지점장 완전 전쟁 모드야. 지사장님 오신데 이지은의 뱃속이 얼어붙었다. 지사장 박현수. 깜짝 점검으로 유명한 사람. 불필요한 직원을 잘라내고 매장을 효율화시키는 걸 즐기는 냉혹한 상사였다. 그의 방문은 권미숙을 더욱 날카롭고 잔인하게 만들었다. 하필 오늘이라니. 지은은 앞치마를 매며 중얼거렸다. 아침 러시는 전쟁 같았다. 주문이 쏟아지고 접시가 나르고 커피가 흘러 넘쳤다. 수년간 몸에 밴 동작으로 움직이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늘 커피가 너무 뜨겁다고 불평하는 단골 노인에게도 친절하게 대했고, 우유를 흘린 아이 때문에 엎드려 바닥을 닦을 때도 한마디 불평이 없었다. 심지어 매일 똑같은 농담을 하는 단골 손님에게는 진심 어린 웃음까지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권미숙의 매서운 시선이 따라붙었다. 점심 무렵 숨을 고를 틈이 생겼다. 발은 이미 욱신거렸고 모아진 팁은 터무니없이 적었다. 머릿속 계산은 냉혹했다. 박 여사님께 맡긴 보육비, 장보기 비용, 그리고 민호의 새 약값. 남는 건 거의 없었다. 불안감이 다시 밀려들었다. 더 벌어야 했다. 더 많은 테이블, 더 빠른 회전, 더 많은 디저트 판매. 완벽한 직원이 되어야 했다. 그때 정확히 오후 1시 15분 식당 문 위에 종이 울렸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부류, 낡은 옷, 헝클어진 머리, 깊게 팬 주름.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선 그는 배고픔과 수치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식당을 훑었다. 권미숙이 즉시 그를 발견했다. 입술이 얇게 일그러졌다. 쫓아내려는 기세였다. 하지만 먼저 눈길이 닿은 건 이지은이었다. 찰나의 순간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문제나 짐덩이가 아니었다. 지은은 지독한 피로와 절박함을 보았다. 설명할 수 없는 본능이 그녀를 움직였다. 메뉴판을 집어들고 권미숙 앞을 가로막으며 미소를 지었다. 41번 테이블 괜찮으세요? 남자는 놀란 듯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권미숙은 발걸음을 멈췄다.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남자는 삐걱거리는 의자에 앉았다. 몸이 굳어 보였고 손은 메뉴판을 접었다 폈다 하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멀리서도 그의 어깨 위로 쏟아지는 권미숙의 시선이 느껴졌다. 지은은 다가갔다. 따뜻한 커피 드릴까요? 그의 눈빛이 올려다봤다. 지쳐있지만 놀라울 만큼 맑은 눈동자였다. 그냥 물 한 잔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가 물을 가져왔을 때 그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북적이는 식당 속 혼자만 고립된 섬처럼 앉아 있었다. 메뉴는 정하셨어요? 지은이 조심스레 물었다. 남자는 움찔하며 돌아봤다.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스쳤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배부를 수 있는 메뉴가 뭘까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 질문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료 와이파이를 쓰며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4시간을 버티려는 대학생들. 이지은은 그런 손님들을 수없이 봐왔지만 눈앞의 남자는 달랐다. 그녀는 메뉴판을 가리키며 부드럽게 말했다. 저희 아침 특선이 가장 저렴해요. 계란 2개에 베이컨, 토스트, 해시브라운까지 10,000원이에요. 그리고 잠시 몸을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사실 오늘 주방에서 직원들 점심으로 소고기 스튜를 크게 끓였는데 메뉴판에는 없거든요. 든든하고 양도 많아요. 빵도 같이 드려요. 5,000원이면 드릴 수 있어요.
남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놀람과 감사가 섞인 푸른빛 눈동자가 반짝였다. 그 스튜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지은은 주방으로 걸어가 주문을 넣으며 오래전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다. 바로 이거였다. 그녀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의 마음. 단순히 누군가에게 음식을 내어주고 따뜻함과 위안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서비스의 본질이었다. 남자는 자신의 이름을 박정호라고 짧게 말했다. 그는 그릇을 붙잡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조심스럽게 먹어 나갔다. 굶주린 자가 허겁지겁 삼키는 모습이 아니라 잔잔한 존엄이 담긴 식사였다. 남루한 외모와 달리 그 속에는 품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빵으로 그릇 바닥을 훑어내며 한 점도 남기지 않았다. 이지은은 물컵을 채워주고 다른 손님 대하듯 그를 챙겼다. 하지만 권미숙 지점장의 눈초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날카로워졌다. 돈이 되는 다른 테이블에 집중하라는 의미였다. 정호는 말이 적었다. 불평도 요구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지켜보고 있었다. 이지은이 노인 부부에게 작은 글씨의 메뉴를 또박또박 읽어주는 모습. 산만한 아이에게 색연필과 종이를 건네어 지친 엄마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하는 모습. 피곤한 몸에도 접시 6개를 능숙하게 한 번에 나르는 모습. 동료 수진이 쟁반을 떨어뜨렸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불평 한마디 없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라며 깨진 유리 조각을 주워 담는 모습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권미숙과의 대화. 너무 오래 붙잡고 있잖아. 여기는 자선사업장이 아니야. 45분 동안 5,000원짜리 테이블이라니 말이 돼? 권미숙의 날선 말에 이지은은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만 끄덕였다. 네, 지점장님. 정호는 말없이 그 모든 걸 지켜보았다. 식사를 마친 그는 한동안 물만 홀짝이며 앉아 있었다. 마침내 계산을 요청했다. 이지은은 작은 미소와 함께 영수증을 건네며 말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는 낡은 재킷 주머니를 뒤졌다. 앞주머니, 뒷주머니. 순간 얼굴에 당혹이 스쳤고 이내 공포로 변했다. 숨소리가 가빠졌다. 무슨 일 있으세요? 이지은의 미소가 걱정으로 바뀌었다. 지갑이 없어졌어요. 아마 버스에서 도둑 맞은 것 같아요. 돈이 없어요. 계산을 못합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그를 보며 이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내 규정은 명확했다. 고객이 계산을 못하면 즉시 매니저를 부를 것, 소란 피우지 말 것, 필요하다면 보안 요원이나 경찰을 부를 것, 한성푸드 본사 매뉴얼에도 굵게 박혀있는 무관용 원칙. 이지은은 테이블 건너편에서 매서운 눈초리로 지켜보는 권미숙을 흘깃 보았다. 규정대로라면 손을 들어 그녀를 불러야 했다. 그리고 회사의 차갑고 무자비한 톱니바퀴에 이 남자를 던져 넣어야 했다. 단지 5,000원짜리 스튜 한 그릇 때문에. 그녀는 민호를 떠올렸다. 밀려있는 병원비를 떠올렸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삶이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다시 정호의 눈을 보았다. 눈동자 깊숙한 곳에 새겨진 인간을 무너뜨리는 굴욕감과 두려움. 그 순간 그녀의 고통은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부드럽게 만들었다. 절망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행운 하나가 무너질 때 얼마나 쉽게 나락으로 떨어지는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지은은 결심했다. 걱정 마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냥 계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남자가 항의하려 하기 전에 그녀는 돌아섰다. 권미숙 쪽이 아니라
자신의 앞치마 속 작은 주머니로. 거기에는 오늘 하루 모은 팁이 뭉툭해진 채 들어있었다. 휘청거리는 손으로 몇 장의 지폐를 폈다. 10,000원권 한 장, 1,000원 몇 장, 동전 조금, 13,000원 남짓, 기름값, 장보기 비용, 혹시 모를 민호의 흡입기 약값, 그녀의 전부였다. 손이 떨렸지만 5,000원 한 장과 1,000원 두 장을 뽑아냈다. 계산서는 5,450원. 딱 맞았다. 직원 전용 계산대에서 현금 결제로 입력하면 아무도 모를 터였다. 모든 게 단순하고 인간적인 해결책 같았다. 그녀는 계산대로 다가갔다. 손가락이 땀에 젖어 있었다. 뭐 하는 거야, 이지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떨어졌다. 이지은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손은 아직 금전 등록기 안에 있었다. 천천히 몸을 돌리자 권미숙 지점장이 눈을 가늘게 뜨고 서 있었다. 7번 테이블 결제 처리 중이었어요. 이지은은 억지로 태연한 척 말했다. 무슨 돈으로? 그 남자 얼굴 내가 봤어. 지갑 없다고 했잖아. 넌 규정을 어기고 있어. 권미숙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협적이었다. 이지은의 머리는 빠르게 굴러갔다. 아까 다른 주머니에서 돈을 찾으셨다고 해서요. 하지만 그 억지 거짓말은 곧바로 무너졌다. 손펴. 지금은 이지은, 당장. 아니면 보안 요원 불러 더는 버틸 수 없었다. 이지은은 손바닥을 펼쳤다. 구겨진 자신의 지폐가 드러났다. 권미숙의 시선이 돈과 계산대를 오가더니 입가에 서서히 잔혹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드디어 제대로 잡혔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주변 직원과 손님들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직원이 자기 돈으로 손님 밥값을 대주다니. 회사 규정 위반이야. 한성푸드 정책 7, B, 사항 명백한 불법 행위야. 직원 개인 자금은 회사 수익과 절대 섞일 수 없으며 손님 계산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 권미숙의 목소리는 성경 구절을 읊는 광신도 같았다. 식당 안은 점점 조용해졌다. 포크와 접시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하나둘 멎었다. 모두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7번 테이블의 박정호는 경악과 불신이 뒤섞인 얼굴로 서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지은이 고개를 살짝 저으며 말렸다. 지금 끼어들면 더 악화될 뿐이었다. 배가 고팠잖아요. 이지은은 간절히 속삭였다. 돈이 없었을 뿐이에요. 고작 5,000원짜리 스튜였어요. 제가 어떻게 경찰을 부르겠어요? 너는 규정을 지켰어야 했어. 권미숙의 목소리가 이제는 매장 전체를 향한 선언처럼 울려 퍼졌다. 규정은 이유가 있어서 있는 거야. 이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엔 스튜지만 다음엔 스테이크를 그냥 줄 거야. 불쌍하다고 다 공짜로 먹이면 어쩌자는 거지. 이지은, 넌 직원이 아니라 위험 요소야. 굴욕은 무게가 있었다. 그녀의 폐를 짓누르며 숨쉬기조차 어렵게 했다. 뺨은 화끈거렸고 동료들의 연민 섞인 눈빛과 손님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불에 기름을 부었다. 회사 손해본 건 없어요. 이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굳세었다. 내 돈으로 냈어요. 오히려 스튜는 이윤 남겼잖아요. 그건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 권미숙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건 스튜 한 그릇 문제가 아니야. 권위 문제야. 규율 문제야. 선례 문제야. 네가 내 지시를 무시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죄야. 넌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그녀는 몸을 똑바로 세웠다. 이제는 단순한 지점장이 아니었다. 집행자였다. 이지은.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이 순간부로 넌 해고야. 해고. 그 단어가 공기 중을 가르며 날아들었다. 예리하고 잔혹했다. 순간 식당 전체가 숨을 죽였다. 동료 수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충격에 눈을 크게 떴다. 주방에서 요리하던 직원들마저 멈춰 섰다. 안 돼요. 이지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부탁이에요. 제 아들이 제발 이 일자리 필요해요. 아들을 생각했어야지. 거지 같은 손님 위에 순교자 노릇하기 전에. 권미숙의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앞치마 벗어. 개인 물건 챙길 시간 5분 줄게. 직접 데려다 줄 거야. 이지은은 마비된 듯 천천히 앞치마 끈을 풀었다. 값싼 노란 천이 갑자기 쇠사슬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저벅 카운터 위에 내려놓자 참아왔던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시선은 본능처럼 7번 테이블을 향했다. 박정호가 일어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다. 무언가 외치고 싶어 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노숙자로 보이는 남자, 한 친절한 여인의 삶을 무너뜨린 장본인. 그들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마주쳤다. 정호의 눈 속에는 뼈를 깎는 듯한 후회가 담겨 있었다. 권미숙이 그녀를 사원 라커룸으로 끌고 갈 때 정적은 의자에 끌리는 소리로 깨졌다. 누군가 7번 테이블 위에 지폐 한 장을 두고 간 것이다. 물컵 옆에 놓인 2만 웡원 한 장.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은 늦어 있었다. 톱니바퀴는 굴러가기 시작했고 어머니이자 웨이트리스이자 착한 사마리아인이었던 이지은은 이제 실직자가 되었다. 귀가 길은 흐릿했다. 늘 다니던 골목길도 오래된 전봇대도 지하철 소음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를 감싼 건 허리에 여전히 매달린 듯한 앞치마의 환영과 뺨을 태우는 수치심의 열기뿐이었다. 세 층 계단은 산처럼 가팔랐다. 열쇠는 손끝에서 미끄러졌고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문을 열었다. 조용한 원룸 안으로 들어서자 현실이 벼락처럼 내리쳤다. 해고. 그 단어가 텅 빈 집 안에서 메아리 쳤다. 단지 5,000원짜리 스튜 때문이었다.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이었다. 낡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자 머릿속은 혼돈의 폭풍이었다.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나. 집주인 박씨 아저씨는 연체를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민호의 약값은 약국에 처방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냉장고는 이미 텅 비어가고 있었다. 난 좋은 직원이었잖아.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지각 한 번 없었고 동료들의 빈자리를 채워줬으며 회사가 요구하는 건 다 해냈다. 어떻게 단 하나의 친절이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는가? 눈길이 협탁 위 사진으로 향했다. 5해 전 남편 김도현과 호수에서 찍은 사진. 밝게 웃던 두 사람. 그때만 해도 미래는 빛으로 가득해 보였다. 도연은 요리사였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무조건 먹을 걸 줘야 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늘 그렇게 말하곤 했다. 그도 한때 한성푸드 계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했다. 그러나 그는 직원 생일을 축하해 주려 주방 식재료로 작은 케이크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회사는 재고 손실만 보았고 인간의 따뜻함은 보지 않았다. 그 사건은 그의 영혼을 꺾었다. 재취업은 어려웠고 수치심과 스트레스는 그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다. 1년 뒤 그는 세상을 떠났다. 이지은에게는 2살 빼기 민호와 끝없는 슬픔만 남았다. 그리고 오늘 같은 회사의 같은 냉혹한 규정이 또다시 그녀의 삶을 부셔버렸다. 분노가 마침내 그녀 안에서 불길처럼 솟구쳤다. 이건 그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도현의 문제였고 수많은 작은 사람들이 기계에 갈려 사라진 이야기였다.
이지은은 민호의 방으로 갔다. 그는 아직 박 여사님 댁에 맡겨져 있었다. 곧 가서 데려와야 했다. 작은 침대 위에서 잠든 아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매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는 그녀의 전부였다. 그리고 그 전부를 위해 오늘 그녀는 실패했다는 생각이 가슴을 찔렀다. 그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다시 터졌다. 이지은은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아들의 침대 옆에서 남편 도연의 기억 속에서 무너진 자존심과 불확실한 미래를 떠안고 흐느꼈다. 그녀는 울었다. 세상이 이렇게까지 잔혹하고 불공평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리며 울었다. 창밖 저녁빛이 사라지고 방 안의 길고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질수록 이지은을 덮친 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독이었다. 이렇게까지 철저히, 완전히 혼자가 된 적이 있었던가. 이지은의 세계가 조용한 원룸의 내벽으로 축소되어가는 그 시각.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광활한 유리창과 반들거리는 마호가니 책상이 있는 또 다른 세계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검은 메이바흐의 뒷좌석. 진한 가죽 냄새가 식당에 배어있던 기름과 절망의 냄새를 조롱하듯 대비를 이뤘다. 남루한 옷은 발밑 더플백에 처박혔고 그의 몸에는 맞춤 정장이 다시 걸쳐져 있었다. 그러나 그 변화는 피부에만 스쳤다. 속은 여전히 7번 테이블의 남자였다. 경악했고 부끄러웠고 무력했다. 개입하지 않았다. 그 생각이 고문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성푸드의 회장 겸 대표 박정호. 그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커리어를 만들고 부술 수 있는 사람이, 그 따뜻한 친절 하나로 자신을 기억하게 만든 여인이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고 해고되는 순간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다. 개입 금지, 관찰과 보고만. 비서실과 홍보팀이 붙인 외부 컨설턴트가 귀에 못이 박히게 일러준 지침이었다. 바보 같은 짓이었다. 현장을 보라. 고인은 된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었다. 회사의 심장은 이사회실에 있지 않다. 매장 바닥에 있다. 6개월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숫자와 지표로만 자라온 그는 그 말에서 더 멀어졌다. 이번 잠입은 원래 비효율과 사소한 도난을 찾아내고 공문 하나와 새 규정으로 고칠 생각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그는 이지은을 만났다. 그리고 권미숙을 보았다. 권미숙은 괴물이 아니었다. 그가 키워낸 문화의 산물이었다. 본사가 만든 기준에 맞춘 완벽한 관리자. 규정을 인용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며 비효율을 제거한다. 그리고 이지은, 끝없이 공감하는 그 마음. 이 제거된 비효율이었다. 차는 유리와 강철로 지은 한성타워 앞에 멈춰 섰다. 갑자기 그 첨탑은 묘지처럼 느껴졌다. 80층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늘 그에게 영감이었고 권력이었다. 오늘은 그저 작고 외로운 점들의 집합으로 보였다. 박현수 지사장, 지금 바로 연결해. 인터폰으로 지시했다. 그리고 강남 골든스푼 웨이트리스 이지은의 전 인사 파일 전부, 지점장 권미숙 파일까지 내 태블릿으로 보내. 지금 두꺼운 카펫이 분노에 찬 발걸음 소리를 삼켰다. 그는 아들을 언급하며 일자리를 부탁하던 이지은의 눈빛을 떠올렸다. 자신이 만든 시스템은 5,450원짜리 한 그릇 때문에 한 엄마의 생계를 지워버릴 수 있었다. 속이 뒤틀렸다. 회장님, 연결됐습니다. 파일도 전송 완료입니다. 비서의 목소리. 그는 수화기를 움켜쥐었다. 현수 씨, 박정호야. 강남 골든스푼 매장 성과지표를 보고 있는데 지점장 권미숙에 대해 말해봐. 예상 못한 직통전화에 박현수는 잠시 더듬거렸다. 회장님, 권 지점장은 모범 관리자입니다. 수익률은 지역 최고고 테이블 회전율 15% 상승.
없앨 20% 증가. 이직률은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잠시 정적. 평균보다 약간 높은 편이지만 이 업계 특성상 약간 내가 보고 있는 표에선 전국 최고치야. 직원들을 일회용 냅킨처럼 쓰고 버린다는 뜻이지. 그게 보상받는 성과인가? 성과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회장님? 우리가 그런 사람을 인센티브로 독려해왔. 그 말이 그의 명치를 후려쳤다. 문제는 권미숙만이 아니고 박현수만도 아니었다. 문제는 그 자신이었다.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내일 8시에 얘기하자. 그는 말을 끊고 전화를 끊었다. 태블릿을 켜 이지은의 파일을 열었다. 기록은 소박했다. 3년 전 입사. 표창도 징계도 없다. 성실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기록. 주소, 비상연락처, 그리고 부양가족. 민호.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배우자 사망. 김도현. 피가 서늘해졌다. 김도현. 그는 즉시 퇴직자 아카이브를 열어 이름을 검색했다. 하나의 결과. 김도현 전 라인 셰프. 5년 전 한성 그릴에서 해고. 회의에서 한 지역관리자가 자랑하듯 보고하던 장면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재고 무단 사용을 근절했다며 회사 자산을 지켰다는 공로로 박수받던 자리.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그중 하나였다. 다시 이지은의 파일로 돌아왔다. 주소는 같았다. 퍼즐 조각이 끔찍하게 맞물렸다. 우연이 아니었다. 몇 해 전 자신들이 써내려간 비정한 일막의 연장이 오늘 그의 눈앞에서 이막으로 재현된 것이다. 그는 단지 부당함을 목격한 게 아니었다. 가해 구조의 지속에 본인의 손으로 참여한 셈이었다. 창밖 야경이 그를 조롱했다. 차갑고 단단한 숫자로 제국을 쌓아 올리는 동안 그는 사람을 부셨다. 김도현 같은 사람을, 이지은 같은 사람을. 시면에서부터 치솟는 수치가 몸을 덮쳤고 그 위로 눈처럼 차갑고 뜨거운 결심이 내려앉았다. 메모로 고칠 문제가 아니었다. 새 규정 몇 줄로 끝날 일도 아니었다. 심판이 필요했다. 내일 아침 8시 박현수 미팅 취소해. 인터폰을 눌렀다. 목소리는 오랜만에 군더더기 없이 단단했다. 오전 일정 전부 비워. 7시 30분에 차 대기. 다시 골든스푼으로 간다. 다음 날 아침 강남 골든스푼은 알 수 없는 긴장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이지은의 빈자리가 매장 전체에 공허처럼 퍼져 있었다. 직원들은 신중하게 움직였다. 전날의 잔혹한 해고 사건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권미숙 지점장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매장을 순찰했다. 평소보다 더 굳어진 자세, 더 차가운 눈빛은 누구도 감히 규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무언의 경고였다. 그녀가 계산대 옆에서 커피를 홀짝이던 순간 식당 문 위에 종이 울렸다. 고개를 든 권미숙의 입에는 습관적인 어서 오세요라는 말이 걸려 있었으나 말은 끝내 나오지 못했다. 문 앞에 선 이는 평범한 손님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차콜색 정장, 차 한 대 값에 맞먹을 듯한 옷차림. 양옆에는 서류 가방을 든 남녀 2명이 서 있었다. 그의 눈빛, 차갑고 흔들림 없는 파란 눈동자. 그것은 분명 어제 7번 테이블에 앉았던 그 남자의 눈빛이었다. 너덜너덜한 옷차림의 불황자와 지금 눈앞의 인물은 도저히 연결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그였다. 좋은 아침입니다, 권 지점장. 목소리는 더 이상 쉰 소리가 아니었다. 낮고 부드럽지만 압도적인 힘이 실린 목소리였다. 우리는 어제 만났죠. 하지만 어제 당신이 본 건 거지 아저씨 박정호였을 뿐입니다. 내 이름은 박정호 한성푸드 회장입니다. 그녀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졌다. 바닥에 깨져 튀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커피가 구두 위로 흘렀다. 그러나 권미숙은 그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박정호, 한성푸드. 그 이름이 메아리처럼 머릿속을 울렸다. 직원들은 얼어붙었고 손님들의 웅성거림도 사라졌다. 회장님, 제가 몰라 뵈었습니다. 이런 영광이. 권미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다. 그게 바로 목적이었죠. 박정호의 시선은 흔들림 없었다. 나는 고객의 시선, 아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시선에서 회사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건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곁에 두 사람을 가리켰다. 여기는 인사 담당 임원 이수진, 그리고 법무팀장 최민석입니다. 오늘 당장 철저한 운영 점검을 할 겁니다. 직원들을 향한 그의 시선은 따뜻했지만 단호했다. 여러분의 일자리는 안전합니다.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러 온 것이지 희생양을 찾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권미숙을 바라보는 순간 눈빛의 온기는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어제 정책을 사람보다 우선시하는 관리자를 봤습니다. 인간의 존엄보다 5,000원짜리 거래를 더 소중히 여긴 사람을, 그리고 따뜻한 직원을 단 한순간에 해고한 사람을. 권미숙의 몸이 떨렸다. 저는 절차를 따른 것뿐입니다. 회사 매뉴얼에, 그 매뉴얼, 내가 서명한 겁니다. 박정호의 목소리가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끊었다. 그리고 내 서명에 이렇게 부끄러웠던 적은 없어요. 당신은 잘못된 시스템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이수진에게 명령했다. 모든 직원을 개별 면담하세요. 필터 없는 이야기, 두려움, 제안까지 전부 듣고 보고해요. 이어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스피커폰을 켜자 지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여보세요. 이지은 씨입니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제 나를 도와준 사람, 7번 테이블의 남자였습니다. 나는 박정호입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혼란과 충격으로 떨렸다. 어제 당신에게 벌어진 일,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미안합니다. 당신이 보여준 친절과 따뜻함은 내가 오랫동안 본 것 중 가장 숭고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가로 해고당했죠. 오늘부로 그 불의는 끝낼 겁니다. 지금 당장 식당으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 남편 김도연 씨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날카로운 숨소리가 들렸다. 브렌다의 눈이 커졌다. 그녀도 도연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관리자들 사이에서 규정 준수의 전설처럼 떠돌던 이야기였다. 20분 안에 가겠습니다. 이지은의 목소리에는 피곤함 대신 날 선결의가 담겨 있었다. 전화를 끊은 박정호는 권미숙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제 당신이 해고한 여자는 이미 우리 회사에 의해 한번 무너진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직원을 자른 게 아닙니다. 역사를 반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수치스러운 순간을 내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모두 여기서 기다리며 이 잘못을 바로잡기 시작할 겁니다. 20분 뒤 검정 차량이 식당 앞에 멈췄다. 이지은은 마치 꿈속을 걷듯 안으로 들어왔다. 동료들은 작은 무리로 모여 속삭이고 있었고 권미숙은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 어제는 남루한 노숙자였으나 오늘은 한성푸드 회장 박정호. 그의 존재는 공간 전체를 압도했다. 그는 이지은을 보자 곧장 다가왔다. 이지은 씨, 목소리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어제 일어난 일은 내 잘못이자 이 회사를 이끄는 내 책임입니다.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이지은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회장님이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쁜 회장이었죠. 아버지가 세운 이 회사의 본질을 잊었으니까요. 사람, 당신이 다시 그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당신의 친절과 용기, 모든 걸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지킨 진실. 그게 바로 이 회사가 되찾아야 할 핵심입니다. 그는 빈 부스를 가리켰다. 부디 앉아주시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망설였으나 결국 자리에 앉았다. 이번에는 손님과 종업원이 아니라 두 사람은 대등했다. 파일을 보던 중 당신 남편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김도연 이지은의 몸이 굳었다.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졌다. 그를 해고했죠. 생일 케이크 하나 때문에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슬픔으로 번뜩였다. 박정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지역 관리자의 결정이었지만 CEO로서 내가 만든 문화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밀가루와 설탕 몇 그램을 존엄과 인생보다 우위에 둔 문화. 그리고 나는 지금 그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치명적인 도덕적 실패였음을 압니다. 그로 인해 벌어진 비극에도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 정말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고통이 마침내 인정받은 것에 대한 해방의 눈물이었다. 이지은 씨, 나는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박정호의 목소리는 절실했다. 도연 씨를 다시 데려올 수도 없지요. 하지만 약속할 수는 있습니다. 어제 당신이 보여준 친절, 그리고 도연 씨의 기억은 오늘부로 이 회사를 근본부터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더욱 굳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나는 단지 당신을 다시 웨이트리스로 복직시키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오늘부터 한성케어 이니셔티브라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 겁니다. 목적은 단 하나. 직원 지원 제도를 새롭게 하고 공감과 배려가 회사 운영의 핵심에 녹아들게 하는 것. 긴급 기금, 관리자 재교육, 그리고 현장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제도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그 첫 번째 이사가 되어 주길 원합니다. 그의 파란 눈빛에는 절실한 소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경영학 학위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직접 음식을 나르며 현장의 고통을 이해한 사람을 원합니다. 규정보다 사람을 택한 용기, 진실성,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이지은 씨입니다. 이지은은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저는 그냥 웨이트리스예요. 부서를 운영하는 법은 전혀 몰라요. 당신은 사람답게 사는 법을 압니다. 박정호의 답은 단호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자격이에요. 훈련과 지원은 내가 제공합니다. 본사 사무실, 전담팀, 그리고 당신과 민호가 다시는 병원비와 월세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연봉까지. 나는 단순히 당신에게 직업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 회사를 함께 고쳐나갈 동반자가 되어 달라는 겁니다. 도연 씨가 자랑스러워할 회사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식당 한켠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권미숙의 얼굴에는 충격, 부끄러움, 그리고 처음으로 스쳐 지나가는 이해의 빛이 어른거렸다. 차갑고 계산적인 세계가 단 하나의 친절로 무너지고 있었다. 이지은은 박정호를 바라보았다. 어제 배고픈 손님에게 건넨 스튜. 오늘
거대한 회사의 회장이 눈앞에서 사죄하며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녀는 민호를 떠올렸다. 그리고 도연을. 끝없는 고통과 싸움으로 가득했던 지난 세월을. 그러나 이제 처음으로 긴 터널 끝에 빛이 보였다. 단순한 탈출구가 아니라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 기회. 그녀의 고통과 도연의 희생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길.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미소가 얼굴에 번졌다. 좋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하겠습니다. 박정호는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지만 분명한 출발이었다. 어제까지 잔혹한 부당함의 무대였던 강남 골든스푼은 이제 혁명의 출발점이 되었다. 단지 한 명의 웨이트리스가 정책보다 친절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명의 회장이 마침내 숫자 뒤에 숨은 인간을 보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성이 일자리를 잃고 되찾는 과정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지키느냐가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진정한 인격이 드러난다는 증거다. 이지은의 작은 친절은 단순한 파문이 아니었다. 회사를 바꾼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한다. 진정한 힘은 공감에서 나온다. 그리고 때로 가장 큰 위험이 가장 깊은 보상을 안겨준다는 것을. 어쩌면 오늘의 희생이 내일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일지도 모른다.